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요즘 뭐 우한폐렴 혹은 신종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나가기가 힘들어서 굉장히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도 요새 거의 안 나가고 집에만 있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오늘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고 봄이 온 것 같아요, 어느새. 그래서 이 유행병도 곧 끝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아파트에서 그 이벤트 했었어요. 그래서 두 분이 남자분, 여자분 오셔가지고, 이벤트 해서 상담을 했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저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이벤트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공지해 드렸듯이 무일푼에서 강남 아파트 사는 7가지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혹시 이 영상 보시고 또 밑에 댓글에 굉장히 뭐 안 좋은 댓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어그로 끌려고 영상 올리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고요. 다만 실제로 이건 제가 경험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저는 제가 경험한 사실을 그냥 알리는 거예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그거를 보고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건 여러분 자유지만 저는 제가 경험한 사실을 그냥 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그냥 이해하시면 이해하고 알아들으시면 좋고 또 이해가 안 되거나 뭐 아닌 것 같으면 그냥 안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자, 그래서 무일푼에서 강남 아파트 사는 7가지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제가 느끼는 건데 처음에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강남 아파트를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려받은 재산이 있지 않는 한 처음부터 강남 아파트를 살 수가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남 아파트 혹은 서울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돈을 모아서 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돈을 모아서 집을 살려고 하면 집값이 많이 올라가 있어서 그 차이가 점점 벌어서 오히려 집을 못 사는 경우에요. 저는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바둑 전략으로 접근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목은 딱 가운데 중심지부터 들어가잖아요. 근데 바둑은 모퉁이부터 둬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자금이 없으니까 처음에 다세대 빌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다세대 빌라로 조금씩 이제 다세대 빌라에서 오피스텔, 아파트, 분양권 이런 식으로 이제 차츰차츰 이제 올라왔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이제 중심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수도권 전략, 수도권으로 해서 조금씩 수도권, 서울, 뭐 핵심 지역, 결국 강남까지 이렇게 입성하는 전략으로 바둑 전략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현금이 많이 있어서 한꺼번에 서울이나 강남에 입성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서울 모퉁이 지역부터 차근차근 접근해서 점점 상급지로 올라오는 전략을 택하시는 게 그냥 가만히 돈을 모아서 한 번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요, 화랑보다는 불황일 때 갈아타기가 쉬워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2014년도 보면은 강남과 강북 간의 격차가 가장 별로 차이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오히려 벌어졌죠. 지금은 굉장히 많이 벌어졌는데 오히려 상급지로 갈아탈 때는 화랑보다는 불황일 때 갈아타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불황일 때는 사람들이 선뜻 용기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럴수록 또 상급지로 갈아타는 전략이 유리하고 이거는 역발상 투자랑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화랑보다는 불황일 때 갈아타는 전략, 2014년도 또 그 전에 2008년도 그 전에는 2004년도 이런 식으로 오히려 좀 불황일 때 금융위기가 왔을 때 갈아타는 전략이면 좋겠다. 실제로 저도 2008년도에 반포 레미안을 살 뻔했었어요. 2008년도 반포 레미안이 당시 미분양이었거든요. 당시 미분양가가 25평이 7억 8천, 그 다음에 34평이 10억대였거든요. 그때 미분양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대출을 받으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저도. 근데 저도 그 기회를 놓쳤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때 34평을 샀으면 지금 뭐 30억 가까이 하니까 뭐 한 20억 정도는 충분히 뭐 벌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근데 저도 그런 실수를
혹은 그런 아쉬움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그런 기회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주변의 기회를 잘 살펴본 후에 그런 기회들을 다 찾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관찰하고 노력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강남 아파트를 사는 방법은 화랑보다는 불황일 때 갈아타는 게 훨씬 유리하다. 네, 이게 또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뭐냐면, 여러분 그 자산 포트폴리오는요, 여러분 제가 또 항상 강조하는 게 현금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부동산이나 펀드나 주식 이렇게 자산을 보유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딱 하나만 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보다는 계속 내가 그 저평가된 데를 사고 또 고평가된 거를 팔고 저평가된 데를 사고 고평가된 데를 팔고 이런 식으로 그게 부동산이 됐던 펀드가 됐던 주식이 됐건 계속해서 이런 자산 포트폴리오를 바꿔줘야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네, 쉽지가 않고 또 처음에는 자본도 없기 때문에 사실 투자 하나에 넣으면 사실 2, 3년간 아무것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점점 돈이 여유가 생기시고 돈이 많아질수록 이런 포트폴리오, 자산 포트폴리오를 잘 운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 이 돈은 이렇게 운영하는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운영.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자산을 바꿔 놓는지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자산의 크기를 키울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뭐냐면요. 우리가 트렌드를 예측해야 될 것 같아요. 트렌드. 그러니까 향후에 신축이 오르냐, 구축이 오르냐, 소형이 오르냐, 대형이 오르냐, 서울이 오르냐, 수도권이 오르냐, 강남이 오르냐, 비강남권이 오르냐, 학군지가 오르냐, 비학군지가 오르냐, 이런 식으로 자꾸 그 트렌드에 맞춰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업데이트 하셔야 돼요. 업데이트 하기가 굉장히 힘들 수 있지만 기본적인 골격을 갖춰 놓으시고 조금씩 그 골격에 맞게 업데이트 하시면은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골격을 만드시려면 너무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다 보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잘 믿을만하고 좀 관심 있는 책 혹은 이제 유튜버를 통해서 그 기본 골격을 잘 형성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 골격은 책을 통해서도 그렇고 요즘 뭐 유튜버 상에서는 얼마든지 정보가 무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 골격을 잘 갖추시고 또 기본적 그 외에 트렌드는 업데이트 하시는 방법으로 이 부분은 또 세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세금도 기본 틀을 유지하고 그 안에 업데이트를 함으로써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 그 트렌드를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레버리지를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대출을 정말 하나도 안 받으려고 하시는 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에서는 어느 정도 대출, 레버리지 없이 자산을 산다는 거는 굉장히 레버리지 없이 산다는 거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자산을 키워야 되는데 때로는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대출을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다. 레버리지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전략은 뭐냐면요. 투자와 주거를 분리하는 방법이에요. 세금처럼 지금 15억 이상 아파트는 대출이 아예 전면 차단이 됐죠. 금지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강남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권 아파트를 사겠다 하시면 본인은 이제 뭐 반전세나 월세를 사시더라도 강남에 있는 아파트 15억 이상 되는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사실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러니까 당장 내가 사고 싶다. 강남에 아파트가 사고 싶다. 그러면 당장 내가 돈이 안 되면 내가 조금 그 거주지가 좀 불편할지언정 남는 그 차입금을 가지고 전세를 끼고 강남의 아파트 15억 이상 되는 걸 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거와 투자를 분리해서 실제로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 요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좀 현실에 좀 불편한, 왜냐면은 좀 그런 불편한 건 있겠죠. 왜냐면 신축도 아니고 구축도 오래된 아파트 혹은 또 다세대 빌라에서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투자와 거주를 분리해서 투자하는 방법도 또 하나의 전략이다.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전략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여러분들은 저축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뭔가를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축을 해서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저축을 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면 이미 그 가치가 많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여러분 저축보다는 먼저 투자를 하고요. 대출을 일으켜서 투자를 하고 그 대출을 갚는 방법으로 저축하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 이거는 실제 제가 경험을 해본 건데요. 저도 그 현금을 통장에 뭐 5천만 원 이상 가져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물론 이제 잔금이 이렇게 들어오는 때는 뭐 몇 억씩, 뭐 몇십억씩 들어올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그 제 통장은 거의 5천만 원 이상의 현금이 없었고, 오히려 뭐 마이너스, 항상 마이너스. 왜냐면 마이너스 통장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마이너스였던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저는 돈이 생기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자산을 샀던 거예요. 자산. 그게 주식이 됐던, 펀드가 됐던, 부동산이 됐던 자산을 사고 또 어느 정도 대출을 일으켜서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그리고 돈이 생기는 여윳돈으로 그 대출을 갚아버리는 방법으로 투자를 계속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방법은 제가 실제로 경험한 방법이고요. 저도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투자를 이제 그동안 많이 했는데 한 15년, 16년 동안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제가 썼던 방법이에요, 여러분. 제가 썼던 방법이고 이게 실제로 무이푼에서 어쨌든 지금 강남 아파트를 해서 사니까 뭐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사실인 거고 제가 경험한 얘기를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